구체적으로 이제 단계를 제시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관계에서 관용적 조사의 저는 개념과 성격을 그 다음 관용적 조사만의 특징을 일반적인 관용적 조사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외적이거나 얘만의 특성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 출제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능이나 형태가 동일한 조사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통시적 편찬 및 변화 및 자, 성격을 비교하는 것.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순서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관점만 유지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는 말이죠.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언제까지 이용을 당하렵니까, 여러분? 심리적 부담감. 여러분들이 전공도 제대로 안 한 어디 뜨내기들한테 받아적기 한다 해서 여러분 거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중세자료 활용하기. 중세자료 정말 이게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보지 마라. 그런데 학원가에서 1년 내내 나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밑줄 긋고 있는, 아니 뭐죠? 형태소 분석하는데 던져버려라. 여러분 떨어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자, 중세자료를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객관식 때 저는 출제가 내년에 어떤 작품이 출제될 거다,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게 뭘까요? 출제자는 맨땅에 헤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세 문법 선은요, 몇 권 되지 않거든요. 10손가락 넘어갑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갖고 있는 그 책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 책에서. 근데 아닌 책들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출제자는 출제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 책, 또 이 책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던져버리고요, 벗어놓고 다른 안 나올 걸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죠. 중세 자료가 출제됐을 때 에이텍스트가 언제나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원문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원가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불러주는 거 적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 책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는 거지. 스터디한다 해서 여러분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출제를 분석해 봅시다. 중세자료가 출제할 때 어디에서 출제했냐?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을 예를 들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석보상절 두께 이만큼입니다. 똑같은 내용 월인석보 이만큼입니다. 즉 같은 내용인데요. 독자, 즉 당시 민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부처의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월인석보를 읽을 때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석보상절은 어쩌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때 어떤 게 더 출제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원인석보죠. 그리고 원인석보가 초반에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도 출제되는 것. 두 번째,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은 뭐죠? 대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인천에 있는 모 대학의 모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그 원인석보 석보상지를 대화 장면으로 바꿔서 출제했는데요. 그쪽을 가지고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은 워낙 적은 분량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출제하는 기본적인 이 부분을 보지 않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천불이죠.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대화 장면에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외라는 것은요. 근데 다른 자료들 보면 그런 것 대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 대학 선생님들하고 중세자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올해 초반에나 나오려나? 3학년들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죠. 몇몇 대학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출제한 거예요. 원인석보 자체의 이 원문을. 근데 시중에 여러분 보는 자료는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자,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 심리적 부담감. 중세 문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요, 중세 자료를 가지고 지도하다 보면요, 얼마 안 돼서 심리적으로 중세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무지막지하게 줄어든다는 건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근데 심리적 부담감 감소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는 이 이론을
우리가 공부한 문법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죠. 이게 사실은 중세자료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단순한 심리적 부담감 감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중세자료는 어떤 일서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을 밑줄, 형태에서 분석하는 것을 이론 적용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중세자료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시면 아하, 이론의 적용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대화 장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조사, 접사, 어미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태소에서 가장 중시가 되는 문법적 기능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여러분, 조사, 접사, 어미, 문법 형태소입니다. 조사, 접사, 어미를 제대로 정리해서 다 알고 있다.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잡고 그걸 머릿속에 다 넣었다. 여러분들 시작과 동시에 50%를 남들보다 50%를 선점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법 형태소를 분석하고요.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부상조, 원인속보 등 자료 해설과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문법 기능의 중심. 궁극적으로 이 이론의 실제적 적용은요, 얘예요. 문법 기능을 알기 위해서. 이론의 실제적 적용은 스터디를 하신다면 이 단계를 거쳐서 스터디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서 스터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이는 한계는 지금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언제나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의 권한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세 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딱 하나 맹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것.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중세국어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관점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요 핵심만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몇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공부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